안녕하세요. 박철의 경매TV 박철호 원장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유튜브에 경매 물건 소개를 좀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이제 경매 물건에 대한 관심도가 이제 아무래도 더 있으시다 보니까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었는데, 이제 너무 경매 물건 정보보다는 좀 더 조회수는 좀 안 나오겠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이 좀 또 급변하고 있어서 이런 시장 어떤 경기에 대한 뉴스를 좀 전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영상 촬영하게 됐습니다. 이제 지난 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이 이제 많이 하락하고 있고요. 또 경매 시장도 크게 변화를 보여왔죠. 지난해까지만 해도 경쟁률 정말 높았고 또 낙찰가도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 하락, 뭐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경매 시장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수십 명씩, 뭐 50명, 70명씩 경쟁률 나오던 것들이 뚝 떨어져서 지금은 경쟁률이 10명 미만의 물건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권리관계가 하자가 없는데도 2회씩 유찰되는 물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이제 정부에서 또 새롭게 발표된 내용들도 있어서요. 뭐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뉴스 기사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먼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구독자 곧 5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구독 더 도와주시면 5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만 이상 더 구독자 늘어나야 되는데 5만회부터 이제 못 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좀 안 좋은 소식인데요. 매수문이 뚝 이렇게 수도권 매매 수급 지수 10년여 만에 최저 이렇게 돼 있네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매수세 실종으로 돼 있고요. 금 52주 연속 팔자가 사자보다 더 크다는 거죠. 여기 이제 본 내용 보시면요. 이제 금리 인상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27주 연속 꺾였다라고 하네요. 매수 수급 지수 70선도 위협받고 있다. 매매 수급 지수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70.7로 지난주보다 또 하락을 했네요. 수급 지수는 조사 기간 내 상대 비교이긴 하지만 지난 2013년 2월 마지막 주 이후 2013년도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부동산 침체기를 겪던 그때였죠. 이후 9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매매 수급 지수가 기준선인 100보다 낮을수록 시장에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8년 산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리고 지역별로 보시면요. 은평, 마포, 서대문구 등 서부권 지수가 66.5%로 가장 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원도봉, 강북, 노도강, 동부권이 66.5로 그 뒤를 이었고요. 용산, 종로, 중구가 69.3, 그리고 69.3에서 68.1로 떨어지고 영등포, 양천, 동작, 강서가 78.4에서 72.9로, 그리고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동남권이 76에서 77.4로 하락을 했네요. 사실상 절대적인 치수로 봐서는 지금 현재 66.5로, 네, 5로 지금 서부권과 동부권이 좀 가장 낮은 지수를 보이고 있네요. 경기도하고 인천의 경우도요. 지금 굉장히 많이 내려왔네요. 75.2에서 73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네, 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좀 우울해졌을 텐데, 여러분, 세상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안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죠.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오는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저도 물론 이제 주택수를 이제 몇 채 보유하고 있지만, 이런 이제 어려운 시기 여러분 또 견뎌 나가시다 보면 또 가격이 또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가파르게 오르다 보면 조정장이 오고 또 내려가는 거니까 너무 우울한 기분은 갖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 이렇게 계속 주택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이 좋은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가파른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도 있겠지만 또 가파른 하락세도 부작용이 있어요. 이게 대출을 과도하게 이용하신 분들, 또 그런 주택에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들, 이런 사회적 부작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경매가 진행되면 임차인들도 보증금이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요.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도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 가격의 하락도요. 어느 정도 연착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이 완만하게 하락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제도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정부 대책들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10일 날 공급 기반 위축 막는다. 그래서 현재 국토부에서 발표된 내용인데요. 안전진단과 사전청약, 등록 임대사업자 연내 개편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재건축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구조 안정성 비중이죠. 구조 안정성 비중이 현재 50%인데 이거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목동 신시가지 6단지라든지 태릉 우성의 경우도 이 구조 안정성 가중치 때문에 적정성 검토에서 통과를 못하고 탈락했던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구조 안정성 기준을 30에서 40% 수준으로 하향 조정시키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서울에 30년이 경과된 목동이라든지 상계 주공 같은 경우에 이 구조 안정성 기준을 충족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정밀 안전진단상 D등급 분류가 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사를 받아야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많이 탈락들을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적정성 검사를 지자체 요청 시에만 그 해당 지자체에서 요청할 때만 제한적으로 시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에서 요청을 안 하면 아예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자체를 안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지금 목동 신시가지라든지 상계주공 등 서울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이 상당한 기대감들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 외에도요, 또 얼마 전에 발표된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 4곳 빼고 규제, 뭐 조정 대상 지역 내지는 투기가열지구 투기 지역 모두 해제하는 것으로 발표가 있었죠. 그에 따라서 LTV 완화도 네,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서울 전역과 경기 4곳, 과천, 성남, 네, 하남, 광명, 네, 여기만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규제를 해제하게 되죠. 그러니까 경기도 기타 지역들 모두 해제하게 되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세제 규제라든지 대출 규제라든지 기타 뭐 전매 제한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주택 매수세를 규제했던 이제 것 중에 하나가 대출인데 무주택자나 1주택자 경우에는 이제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조정이 있었잖아요. LTV 40 또는 50에서 9억 이하분과 9억 초과분에 대해서 또 조정이 있었고 그런데 그러니까 9억 이하분은 투기가열지구가 LTV 20, 9억 초과분 10억 이하분이 LTV 40 조정 대상 지역은 뭐 30에 50 이런 식으로 규제가 있었는데 아예 조정과 그리고 투기 지역 그리고 가격에 관계없이 50%로 그냥 일어나 하는 거죠. 조정이나 투기 지역이나 모두 50%로 일어나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12월 1일부터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6억 원 대출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우대 20%포인트를 적용을 받아 최대 70%까지 가능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기가열지구 내에서 10억 초과되는 주택들에 대해서 대출도 해준다고 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대출을 규제할 때는 대출이나 기타 세제 이런 부동산 규제를 하게 되면 가격이 오르고 또 규제를 완화하는데도 가격이 오르진 않아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또 이제 어떤 정권이 집권하느냐에 따라 또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이게 어떻게 국제 정세와 또 우리 국내 시장 경기 이게 어떻게 맞물리는 게 이런 이제 보수와 진보의 정권의 교체 또 이게 어떻게 맞물려 가면서 늘 이제 그 과거에 그랬듯이 진보 정권 때는 가격이 상승하고 규제 정책을 많이 했던 반면에 또 보수 정권이 집권하게 되면은 또 이 가격이 하락 기조로 돌아서게 되고 규제 완화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의도된 건지 어떻게 우연에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재 너무 가파른 이 하락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사회적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완만한 하락세로 또 조정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22년도는 이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이달 이제 14일부터 규제적 완화되고 또 다음 달부터는 대출도 완화가 되다 보면 이제 내년부터는 좀 더 어떤 반전된 또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제 개인적으로는 서울의 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에 어떤 시장에 많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 전에 대치동 음마아파트, 서울의 대표적인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였던 음마아파트가 이제 건축 심의 통과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여의도 시범 아파트도 최고 65층까지 건축 허가가 이제 가능해짐으로써 재건축에 큰 변화의 바람이 올 것 같습니다. 안전진단도 기준이 완화되면 목동을 비롯해서 상계 주공까지 대단지
이런 재건축 단지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다 보면 물론 이제 당장은 이제 가격 상승의 어떤 불씨가 또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에 또 대단히 공급이 이루어짐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안정세가 이루어지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이제 안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시장은 또 내려가다가 올라갔다가 이거 반복되는 거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마음 편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경매에 관심을 갖고 경매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물건 낙찰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무래도 경매 시장이 경제율 낙찰가가 큰 폭의 또 하락폭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좋은 물건, 원하는 물건 지금 경매 입찰 법정에 가시게 되면 좋은 물건으로 낙찰받을 수 있을 기회를 잡으실 수 있거든요. 네, 어쨌든 박철호의 경매 아카데미 네이버 카페에 오셔도 되고요. 또 옥섭 홈페이지 통해서 경공매 관련된 수업 다양하게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도요, 경공매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배우실 수 있고, 실패하지 않는, 성공하는 이런 투자하실 수 있으니까 네이버 카페, 박철호 경매 아카데미, 또 부동산 온라인 교육 사이트 옥섭 많이 방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네, 오랜만에 경매 물건 소개가 아니라 이렇게 뉴스를 좀 찾아뵀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동산 관련된 뉴스 전해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소견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여러분 꼭 부탁드려서 빨리 5만을 넘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